봅시다. 우리 아까 지금 우리 진도 나갔던 부분이 보인고가 시험 봐버린 내용이네. 그래서 이제 우리 뒷부분부터 먼저 합시다. 유전자와 단백질부터 먼저 합시다. 여기가 좀 어려운 파트긴 한데 아까 앞부분에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던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제목은 유전 정보의 흐름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유전자와 단백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책에는 나와 있죠. 유전자와 단백질. 야, 제목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우리 유전자의 대표는 누구죠? 누구지? DNA죠. DNA의 이중나선 구조에 유전자의 형태로 뭔가 정보가 들어있어. 앞부분에 잠깐 설명했지? 무슨 정보가 들어있다 그랬지? 자,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세포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 그랬어? 단백질 합성이야. 그치? 그런데 이 DNA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그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 합성 효소를 만드는 효소의 내가 이런 표현을 써볼게. 설계도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이 설계도가 DNA의 어느 파트인가 들어있는 거야. 이제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야 되는 거지. 우린 그 과정을 뭐라 그런다? 유전 정보의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의 결과물로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목이 유전자와 단백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잠깐 또 설명했었던 거니까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백혈구가 있다 했지. 백혈구에 핵이 있다 그랬죠. 핵 속에 자 균이 항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이 핵 속에서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풀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누구를 만들어? mRNA를 만들어낸다. 우리 그 과정을 뭐라 그런다? 전사 과정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기를 빠져나오면 이제 바로 뭐 누구를 만나냐면 소포체에 붙어 있는 리보솜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mRNA에 리보솜이 척하고 걸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들을 다 이제 물론 그 아미노산들은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먹은 그런 아미노산들이 분해돼가지고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세포 기질 내에 있다가 tRNA가 그걸 끄집어서 당기는 거야.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리보솜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착착착착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주는 거야. 그럼 붙여줘가지고 만들어낸 단백질이 뭐야? 그 단백질을 만들어낼 합성 효소 단백질인 거야. 걔가 이제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뭔가 작용을 하는 거죠. 특히 백혈구는 이제 뭐야? 식균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항체 단백질을 만들어서 얘를 죽여가지고 어떻게 된다? 세포 바깥으로 버린다.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가 유전자와 단백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유전자 단백질을 먼저 다루려면 세포 내 속에 들어있는 이 핵 속에 들어있는 핵에 뭐가 들어있냐면 염색체라는 부분이 있어. 염색체. 평소에는 염색사의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실 모양처럼 돼 있어서 우리가 현미경적인 구조, 즉 광학현미경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그냥 우리 핵은 그냥 점으로만 보이잖아. 전자현미경적인 구조로 봐야 돼 보이는데 염색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보일 때가 있어. 언제 보이죠? 세포 분열할 때. 세포 분열할 때 제일 보기 좋은 애가 누구야? 중기 때 중앙적도면에 배열한다. 그래갖고 방추사가 가져와서 끌어당기죠. 그래갖고 핵 분열한 다음에 나중에 세포질 분열까지 해가지고 세포 분열하잖아. 세포 분열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구경할 수 있는 게 뭐다? 염색체다. 그래서 염색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크로모솜이라 크로모솜. 크로모솜이라 그래. 이게 또 학자들이 크로모솜 이건 뭐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크로모솜을 뭐라고 번역할래 되네.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크로모솜 뭐라고 물어봐봐. 번역을 못해요 이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제 실험할 때 니네 들어봤니? 메틸렌블루, 아세트산 카민, 야누스비그린, 김사액 못 들어봤나? 지금 선생님이 나열하는 게 전부 다 뭐야? 염색약이야. 핵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핵을 뚜렷하게 염색시키기 위해서 메틸렌블루는 파란색, 블루니까 파란색이죠. 아세트산카민은 빨간색이야. 야누스비그린이니까 그린이지, 초록색. 그 다음에 김자액은 보라색이야. 이런 걸로 이제 염색약에 염색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크로모솜을 염색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염색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원체가 이렇게 있고, 이거 동원체라 그래. 이 동원체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동원체 개수로 염색체 숫자를 실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뭉쳐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막 이렇게 염색사가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염색체라 그런다. 염색약에 염색되는 물체다. 그리고 얘는 뭐가? 염색사가 응축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형질을 발현할 때는 염색사의 형태에 있을 때가 형질 발현이 가능한 거야. 절대 염색체로는 형질 발현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세포 분열 때 나오는 거잖아. 세포 분열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사하는 거죠, 이사. 이쪽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잘 뭉뚱그려서 염색체로 만들어야지 손실이 안 되게끔 그렇게 잘 포장을 잘 하는 거야. 뽁뽁이 같은 걸로 잘 싸놓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니네 이사하는 날 왜 짜장면을 먹냐? 나는 집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사하는 날 밥 해주세요.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냉장고 다 쌓아놓고 김치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숟가락이 어디 있는지 밥솥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 거기서 점심 때 나르다가 밥을 해달라 그러면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냥 한 끼 정도는 간단하게 짜장면 시켜 먹는 거야.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짐을 다 싸놨기 때문에 얘가 형질 발현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동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뭉뚱그려 놓은 게 염색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염색사가 응축이 되어 있고 이 염색사를 이제 끄집어내면 염색사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핵 속에 들어있는 거야. 염색사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 염색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걸 우리는 나중에 이제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배웁니다. 히스톤 단백질, 노란 게 히스톤 단백질이야. 여기에 이제 DNA가 칭칭칭칭칭 이렇게 감겨 있는 거야. 이게 DNA예요. 이렇게 감겨 있다. 그래서 이런 송알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지금 확대를 한 거야. 이렇게 뭉쳐 있는 게 염색사가 된 거야. 그리고 그 염색사가 뭉친 게 염색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는 이게 이제 파란색이 DNA거든. DNA가 이게 엉키지 말으라고 저 실패 같은 데다 이렇게 감아놓는 것처럼 그때 히스톤 단백질이 필요한 거야. 거기다 이렇게 칭칭칭칭 감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DNA는 니네 잘 알듯이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뭐 이런 애들이 염기가 상부적 수소 결합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 거야. 여기에 여러 가지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에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설계도가 들어있다. 우린 얘를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의 본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DNA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유전자는 어떤 단위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딱 들어있는 거기에 이제 어떤 형태로 들어있냐면 염기 서열. 그래서 이 염기 서열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다양성, 단백질 같은 거 아까 합성 효소라 그랬죠? 그런 애들의 다양성이 여기서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닌, 조금 이따 하겠지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렇게 4개의 염기를 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조합 관계로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지정을 하기도 하고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기도 해서 얘네들을 이제 이 설계도대로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 그게 바로 뭐야? 세포 내에서의 유전 정보의 흐름이다. 최종적으로 뭐를 만드는 거다? 단백질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DNA, 우리는 이 DNA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핵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핵산은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뉴클레이크 엑시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 들어봤겠지만 여러 가지 핵산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핵산이 DNA하고 RNA다. 그래서 DNA가 있으면 얘랑 비교한 거 RNA가 있죠. 이렇게 된다. 원래 얘는 데옥시, 리보, 뉴클레이크 엑시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NA인 거야.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디옥시가 아니고 그냥 리보야. 리보스가 있는 리보 뉴클레이크 엑시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RNA. 가장 큰 차이는 얘는 뭐를 가지고 있어?
당으로 디옥시리보스를 갖고 있어. 얘는 산소가 하나 없는 리보스야. 그냥 얘는 리보스야. 이 차이야. DNA하고 RNA의 차이는 이런 차이다. 오탄당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얘는 H가 둘러붙어 있고 여기는 리보스가 뭐 오탄당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있다 그래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OH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차이야. 여기는 산소가 없죠? 그래서 디옥시리보스야. 여기는 산소가 하나 있지? 그냥 리보스야. 이런 차이로 DNA하고 RNA가 구별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DNA는 뭘로 되어 있죠?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지.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 단일 나선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 나선으로 되다 보니까 얘는 되게 안정적이다. 상대적으로 얘는 불안정해요. 한쪽이 변해버리면 얘는 이중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한쪽이 손상되면 이쪽에서 도와갖고 이걸 다시 복구해줘. 리페어를 해줍니다. 근데 얘는 안 되는 거야. 변해버리면 변종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 변종 많이 경험했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다 나왔죠. 오미크론까지 나왔잖아요. 그치? 얘네들 전부 다 거의 대다수가 이 RNA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이다. 바이러스들은. 그래서 이제 변종이 많이 있어서 불안정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데닌하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하고 티민이 있는데 얘는 아데닌하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하고 유러실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티민, 얘는 유러실, 이게 좀 달라요. DNA와 RNA는 염기 종류가 조금 틀리다. 티민 대신에 유러실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유전 정보의 저장이죠. 얘는 전달,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일들을 한다. 그래서 전달하는 애가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메신저 RNA다 그래서 mRN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애는 mRNA도 관여를 하지만 트랜스퍼 RNA라 그래갖고 tRNA가 있어. 얘는 아미노산을 달고 다니면서 아미노산을 전달해주는 그런 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주로 이제 세포 질 안에 많이 들어있고 이 DNA는 누구한테 들어있어? 핵을 빠져나오지 못해요. 핵 안에 들어있어. 그리고 그걸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mRNA야. 그래서 메신저, 중간에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핵은, DNA는 그러니까 핵 속을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 일부 정보만 mRNA가 읽어갖고 나오는 거, 우린 그걸 전사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다. 핵산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이제 DNA 구조를 보면 이제 역으로 가면 DNA가 유전자를 갖고 있고 뭘로 돼 있다? 염기 서열 순서로 이렇게 얘네들의 배열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더라. 이게 이제 DNA가 어디에 히스톤 단백질에 뭉치지 말으라고 칭칭칭 감겨 있고 이 세트, 이 한 세트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뉴클레오솜이라 그래.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 다음에 조금 이름이 비슷한데 여기에 유전자의 기본, 여기는 이제 핵산의 기본이죠.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되죠.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 인산, 당, 염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이게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라 그래. 그래서 요거는 핵산의 기본 구조다. 기본 단위 이렇게 얘기해요. 요게 시험 문제는 잘 나와요.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인산, 당, 염기로 되어 있다. 이게 1대 1대 1로 되어 있다. 조금 이따 이제 이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전 정보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중심설, 뭐 중심 이론, 뭐 여러 원래는 이게 원어론 센트럴 도그마라 그래. 뭐 시어리도 많고 무슨 뭐 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많죠. 근데 이거 굳이 도그마라고 쓴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도그마도 그런 의미야. 이론, 설, 가설 뭐 이런 뜻이야. 센트럴 도그마, 우리말로는 중심설, 중심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전 정보의 흐름이 이 중심설에 이제 이 가설에 의해서 이제 성립이 되는데 먼저 DNA가 있어요. DNA에서 전사라는 과정을 거치지. 그래서 누가 읽어온다? mRNA가
메신저 RNA라 그래서 얘가 전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번역을 하죠. 트랜슬레이션. 번역을 해서 여기서 이제 뭐를 합성하는 거야?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과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DNA 같은 경우는 DNA에서 전사하는 이 과정은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이 일어나는 곳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 이 DNA는 자체적으로 이제 뭐예요? 복제를 지가 하죠. 이렇게. 지가 스스로 복제를 하고, 이 전사라고 하는 게 원래는 trans 이렇게 표현하지. trans는 뭐 통과하다 이런 뜻이잖아. scribe 이게 기술하다, 묘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게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transcription이라고 그래. 전사라는 의미가 그거다. DNA의 특정한 부분을 그대로 읽어가지고 나오는 거야. 복사해갖고 나오는 거, 설계도를 읽어갖고 나오는 거. 그게 어디서? 핵 속에서 일어나서 핵공을 빠져나오면 이 mRNA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누가 관여하죠? 리보솜이 관여를 하지. 리보솜이 뭐 한다 그랬어? 단백질 합성하는 거라 그랬죠. 리보솜이 mRNA에 척척 걸쳐가지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 단백질이 뭐라 그랬어? 이거는 뭐라 그랬죠? 합성 단백질, 합성 효소라 그랬지. 그래서 합성 효소를 만드는 과정이야, 사실은. 합성 효소를 만들어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언제 어떤 거냐면 이 과정을 겪는 거다. 그다음 번역은 우리가 이제 니네 잘 아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얘기했잖아. 번역하다. 그치? 이게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전 정보를 이제 단백질로 만드는 과정. 우린 그걸 트랜슬레이션, 번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사하고 번역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고, 합성 효소를 만든다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대표적인 예로 거기 나와요. 멜라닌 색소. 선생님도 요새 이제 테니스를 치니까 피부가 많이 타요. 그래서 이제 막 바르고 안 타게 하려고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선크림도 바르고 그러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우리가 멜라닌 색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햇빛에서 잘 그을려지고 타고 건강하게 이게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멜라닌 색소가 안 만들어진 사람 있죠? 유전병. 알비노 들어봤어? 백화점.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얗다 못해. 이게 막 실핏줄이 다 보여. 이런 사람들은 싸매고 나가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멜라닌이 없어가지고요. 저거 됐다고. 피부암 같은 거 걸려. 작동 안 하는 것 같아. 피부암 같은 게 걸린다고. 그래서 싸매고 다녀야 돼. 근데 우리는 자체 멜라닌이 있기 때문에 탄다고. 타면서 그게 이제 뭐 니네 잘 알잖아요. 뭐 바이타민 D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받아야지 이제 에르고스테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 광합성 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햇빛을 좀 봐야 돼. 일광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거야. 안 그러면 맨날 이렇게 막 학원만 다니고 학교에만 있고 해를 안 보면 우울해집니다. 우울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저쪽 영국이나 이쪽에 해양성 기후잖아. 1년에 80일 정도밖에 해를 못 본대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성이 개방되고 문란해서 누드비치가 있는 게 아니야. 걔네는 해가 좋으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든 햇빛을 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뭐 이런 가리개가 뭔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다 벗어 제끼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친구들이 뭐 유학 가가지고 자꾸 그런 거 찍어서 보내는데 보면 뭐 전부 아줌 아저씨 다 이런 사람들만 있어. 건강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누드비치 해안이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은 햇빛을 볼 날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해만 나오면 그냥 벗고 나오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멜라닌이 우리 눈 색깔, 머리카락 색깔, 그다음 피부가 거무튀튀한 그런 것들이 멜라닌 색소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이 멜라닌 색소가 이제 우리 동물한테 다 있잖아요. 그 중에 이 멜라닌 색소로 인해 가지고 이 멜라닌의 양이 많아지고 적어지고에 따라서 눈동자 색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사슴, 꽃사슴, 눈동자, 꽃사슴. 연관성 있네. 꽃사슴, 사슴 눈동자가 부리부리하죠. 자, 눈동자에 원래는 파란 눈동자가 정상이래. 파란 눈동자래요. 그런데 파란 눈동자인데 이 파란 눈동자에 멜라닌이 얼마나 섞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색 눈동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멜라닌의 색소의 양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갈색 눈동자를 갖는 사람은 이 멜라닌을 합성할 수 있는 멜라닌 합성 효소의 설계도, 이 설계도가
DNA에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게 많이 만들어지면 갈색으로 심하게 되는 거고, 그게 조금 만들어지면 파란 눈동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양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결정지은,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형질 발현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꽃사슴도 똑같은 거야. 원래 사슴이 흰색 사슴이었대요. 흰색이었는데 이 멜라닌을 만드는 멜라닌 합성 요소가 양에 따라서 많으면 이게 얼룩덜룩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꽃사슴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멜라닌 합성 요소의 설계도가 어디에 들어있다? DNA 안에 들어있는 거를 그걸 읽어갖고 와서 얼마나 많은 합성 요소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색깔의 농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갈색 눈동자가 될 거냐, 파란색 눈동자가 될 거냐를 결정짓는 거고, 원래 사슴은 원래 흰데 거기에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져서 얼룩덜룩 이렇게 있다 보니까 꽃사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갈색 얼룩무늬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론은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DNA 안에 유전 정보로 들어있더라.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 내용입니다. 이 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그 얘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 중심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 이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있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 다음에 유라실 이런 거 주어졌었잖아.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중 나선 구조를 한번 그려볼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봐.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그러면 이 주 골격을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주 골격을 이루는 애가 인산이 있어. 인산은 우리 H3PO4거든. 이런데 얘가 이제 P가 중심에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제 뭐 이중결합으로 O가 있고 여기에 이제 O가 이렇게 있고 OH가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닥 연결돼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가 당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돼? 내가 모식도를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뾰족하게 하나 그려볼게요. 뾰족하게 하나 그려볼게. 그러면 얘랑 이제 상부적 결합을 해야 되니까 요 뾰족한 부분이 요렇게 연결이 되겠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제 이게 거꾸로 뒤집힌 당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된다? 인산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중으로 이렇게 되더라는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이게 봐봐. 인산, 당, 염기 이 한 세트가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야. 1대1로 되어 있잖아. 이게 이중나선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얘가 아데닌이면 얘는 누구하고? 티민하고만 결합을 하더라.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또 뭐예요? 밑에다가 이런 거 하나 그려볼게. 염기가 둥그렇게 생긴 염기가 있다 그래봐. 그러면 여기 염기는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염기가 또 있을 거다. 그럼 얘를 갖다가 구아닌이라고 그러면 얘는 사이토신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상부적 결합이 아데닌은 티민하고 그 다음에 구아닌은 이렇게 사이토신하고 이렇게만 결합하게 돼 있어. 이걸 이중수소 결합이라고 그러고 이걸 삼중수소 결합이라고 한다. 이런 결합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상부적 수소 결합이다. 이렇게. 수소라는 말은 생략해도 돼. 그래서 상부적 수소 결합 또는 상부적 결합 이렇게. 아데닌은 이중 결합이야.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 삼중이야. 꼭 얘 아데닌은 티민만 만나야 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만 만나야 된다. 선생님 아들이 이제 다 성인이 돼버렸는데 선생님 아들이 어렸을 때 이제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걸 보행기라 그러니? 이렇게 가랭이 이렇게 딱 넣고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 그럼 거기 막 누르면 음악도 나고 집에 니네 거 안 버렸으면 있을걸? 거기다 막 침 다 흘리고 막 그죠? 밥 거기다 주면 거기서 막 다 먹고 막 여기다 얼굴 다 묻히고. 그냥 그때 니네는 다 효도를 다 했어 사실은. 그러면서 웃으면서 쌩긋 웃어주면 부모님들이 그냥 사라를 눕죠. 지금은 징그럽죠. 근데 그때는 정말 예뻤을 거야 니네도. 지금은 그렇지만. 근데 그때 장난감을 내가 사줬는데 무슨 장난감을 사줬냐면 조금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데 이렇게 좀 고무처럼 돼 있는데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이야. 근데 거기에 별 모양도 있고 삼각기둥도 있고 사각기둥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니네도 뭐 부모님들이 다 천재인 줄 알지 그때는. 나도 천재인 줄 알았어. 그러면 별 모양에다 딱 끼워요. 그 다음에 원기둥에다가 딱 끼워. 사각형 기둥에다 딱 끼워. 그러면서 나를 한번 쳐다봐. 오 잘했네. 그럼 웃거든. 이게 조금 익숙해지잖아요. 이게 남자애잖아. 힘만 세가지고 사각기둥에 뭐 원기둥을 막 삼각기둥에다 막 우겨 넣는 거야. 그래놓고 우겨 놓고 나를 쳐다봐.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돼? 바보야 바보.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지금도 생각나.
억지로 그냥 그 밀어 넣어가지고 여학생들은 여자애들은 안 그랬는데 남자애들이 힘이 좋으니까 그런 약간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치? 특이한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대부분 이 얘기하면 다 그랬대. 애들이 다 그래요.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전부 그렇습니다. 자기 모양에다 넣어야지. 자기 모양에 넣어야 된다. 아데닌은 티민하고만,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이 아데닌 대신에 티민 대신에 이제 나중에 RNA가 반응할 때는 유라실이라고 하는 애가 결합을 한다. 유라실이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중수소 결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중심서를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필기를 하고 다음에 또 합시다.